그래서 앉아가지고 국민의힘 의원들 들어오라고 그러고 누구 들어와 하면서 원내에서 그 초조한 시간을 보내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일주일 만에 탄핵에 성공한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윤석열 체포를 첫 번째 시도에는 못했지만 두 번째 시도에는 할 거다. 그리고 할 수 있는 역량이 충분해서 또 국민들의 요구가 더 높아져서 저는 대세의 지장은 없다고 봅니다. 오늘은 굉장히 불편하고 불쾌하게 짝이 없는 날이고 국민적 에너지가 소모된 날이긴 하지만 그래도 오늘 이후에 이제 문제는 이제 오늘 같은 태세로 그냥 가면 또 실패할 그렇죠. 수밖에 없고 그냥 돼도 좋고 안 돼도 좋고 이런 자세로 가면 안 되고 반드시 이번에 체포에 오겠다라는 그런 자세로 가야 돼요. 그만큼 준비를 더 철저히 해야 되고 그다음에 체포조도 지금 뭐 100명 이 정도 갖고는 안 되고 더 보강을 해가지고 가야 되고 그냥 거기서 안 되면 거기서 눌러붙고 밖에다가 응원을 구해가지고 더 들어오라고 맞습니다. 하고 그런 걸 해야죠. 근데 전혀 이제 그런 거를 안 했던 걸 보게 되면 의지에 좀 문제가 있고 이건 아마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법사위를 열어가지고 공수처를 불러가지고 어떤 생각으로 이런 허무한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좀 철저히 진상을 좀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근데 어쨌든 다음 주에 뭐 법사위 열어서 하기 전에 지금 6일이 체포영장의 만기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집행을 해야 되니까 이번 주말이든 뭐 월요일이든 반드시 다시 그 영장 재집행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반드시 좀 성공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죄송한 말이지만요, 정말 한가하다. 네. 지금 다들 미쳤나요? 네. 이런 식으로 하면은요, 오늘 금요일이래요.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 사람들 잔뜩 몰립니다. 그 사람들. 6일 날이 마지막입니다. 네. 만약에 저는 이런 생각도 했어요. 1시 반에 그만둔다고 하길래 아 이거 약간 페인팅인가? 저도요. 그래서 네. 그렇게 해서 막 사람들한테 안심시켜놓고 갑자기 네. 기습적으로 7시에 들어가려나? 아니면 밤 11시에 들어가려나? 사실 그 생각까지 했어요. 그렇지 않고선 정상적으로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공수처의 행동이. 지금 우리가 보기에 이건 정말 전쟁과 같은 상황인데 다들 왜 이렇게 한가하고 왜 이렇게 여유롭죠? 주말에 그럼 그 사람들 모여가지고 야 우리가 이겼다 좀 그러고서 환호성 올리고 우리 좀만 더 버티면 된다. 6일까지니까 우리 그때까지만 버티자 이러고 있는 중인데 공수처 뭐 한가롭게 법사위 다음 주에 와가지고 물어보면 뭐가 달라집니까? 그때 얘기하는 거 결국 변명밖에 더 되나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서 또 나온 얘기가 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다. 그러니까 또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나 사전 구속영장 청구되면 가서 내가 소명하겠다 또 이따위 말을 해요. 정말 황당한 사람이 그럴 것 같으면 오늘 체포영장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구속영장이 아니잖아요. 체포영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소환해서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소환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에서 너 소환해서 좀 조사 좀 받아봐라 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게 억울하면 가서 정확하게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걸 안 하는 사람이 야 나 사전 구속영장 니네 청구해. 그럼 내가 가가지고 말할게. 이게 제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다들 한가하죠?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간다고 했을 때부터 사실 나왔던 이야기가 오늘 집행을 하려는 것은 오늘 실패할 수도 있지만 주말에 다시 집행을 하기 위해서 오늘 집행을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침 방송을 하면서도 오늘 체포에 반드시 성공할 수 없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시간으로 1분 1초를 놓칠까 봐 계속 뉴스를 보고 있는 시청자분들 혹시 오늘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점을 좀 마음의 염두를 하고 계셔라.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사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거는 공수처에서 그런 생각까지 하고 우리는 일단 집행을 아예 안 한 상태에서 사전 구속영장 청구를 할 수 없으니 집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자. 공수처는요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로 소극적으로 이 지금 모든 절차에 임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공수처에서 믿고 있는 것이 사실 이것에 대해서 특검이 통과되면 우리는 특검에게 바로 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전혀 별개의 문제거든요. 아이고 정말 어이가 없어가지고 내가. 그러니까 공수처장부터가 지금 이렇게 국민적으로 지금 이 영장 집행을 온 국민이 지켜보고 심지어 오늘 증시도 이 체포영장 집행과 동시에 오르지 않았습니까? 이 증시, 나라 경제까지 이게 모든 것이 연동이 되어 있다는 이 사실을 좀 인식을 하고 그렇게 현장에서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바로바로 즉시 보고를 받거나 아니면 다음번 집행을 하러 갈 때는 공수처장이 직접 가서 자신이 현장에서 지휘를 하면서 이거를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공수처는 지금 도저히 지금 국민들의 신뢰를 지금 잃은 상황이 됩니다. 공수처가요 지금 사실은 4년 됐어요. 4년 동안 한 가지도 한 게 없어요. 제대로 한 게 하나도 없죠. 네. 지금 수사검사들도 다 나가 있고요. 사람도 안 채워져 있고요. 지금 그들이 누구를 체포를 한 게 있습니까? 신병 확보한 게 있습니까? 유죄 받아놓은 게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4년 내내 시끄럽기만 하고 4년 내내 무능력한 것만 보여줬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지난번에 그 손준성 검사
1심에서 어쩌다 보면 유죄만 나왔다가 그 다음에 절차적으로 위반됐다고 네. 해가지고 또 2심에서 무죄 나왔잖아요. 도대체 뭘 한 거야 이 사람들이 돈만 까먹고. 그러면 이번이라도 뭘 잘했어야죠. 자기네들이 수사권이 우리에게 있으니 검사 니네들 하지 말고 나한테 내놔라 해서 뺏어왔으면 뭘 보여줬어야죠. 무슨 짓을 하는 거. 공수처 내가 사실 그동안에 엄청나게 옹호를 많이 해줬어요. 왜냐면 워낙 힘들게 만들어진 기관이니까 전 정말 잘 되기를 바랬거든요. 이렇게 무능력하고 이렇게 무식하고 이렇게 바보같이 할 것 같으면 이 조직이 도대체 왜 있습니까? 이 기관이. 네, 너무 흥분했네. 아니 뭐 그렇죠. 공수처라는 건 뭐 검찰의 기소 독점의 폐해를 어떻게든 넘어가 보자고 만든 건데 첫 번째 처장한 사람, 또 두 번째 처장한 사람 다 우유부단했고 너무 한심해요. 기본적으로 부처 이기주의랄까 뭐 이런 거라도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도 부족했던 것 같고요. 그 진면목을 오늘 백일화에 드러낸 겁니다. 매우 유감스러운 거고 그렇지만 뭐 어떡합니까? 오늘 밤이라도 아니면 내일 새벽이라도 다시 진용을 갖춰서 내란 주범을 체포하러 가야죠. 그러면서 공처가 명예회복을 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 저는 그렇게 할 것 같지가 않아요. 저는 그리고 이번에 전략이 너무 실패를 했기 때문에 전략을 제대로 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그 55 경비대 수방사 그 일반 사병들이 있지만 경호처의 지휘를 받는 55 경비대가 이제 1차 저지선 그 큰 문 앞에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는 이제 조금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밖에서 이제 수동으로 문을 열어서 들어갔거든요. 만약에 다음번에 거기서부터 문을 그냥 걸어 잠근다면 어떻게 안으로 들어갈 건지, 공관촌 안으로 들어갈 건지부터 시작을 해서 이번에도 왜 그 1차 저지선은 열려 있었는데 기동대가 못 들어왔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정말 아예 부르지도 않았을까? 아니면 불렀는데 무슨 어떤 석연치 않은 이유로 기동대가 들어가지 못한 거 아닐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서울청 경비과에서 조금 이제 그걸 주저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기동대와 다 같이 들어가서 정말 200명, 최대 해봤자 400명인데 그 사람들이 이제 하나하나 어떻게 하면 저희는 이제 티슈 뽑아내듯이 뜯어낸다고 하는데 정말 그렇게 뜯어내야 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그 위력 과시를 위해서 경찰 특공대를 어느 정도까지 동원을 할 것인가 이런 전략적인 면들을 좀 자세히 생각을 해야지 이번에 실패했는데 다음에 또 가서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이 실패를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좀 다음번에 할 때는 지금 경찰의 문제도 분명히 있었고, 그러니까 뭐 경찰도 좀 더 철저히 준비하고 계획을 짜야 되는데 공수처의 의지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뭐 기가 빠졌는지 그냥 뭐 좀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에 대해서도 실망이 많은데 오늘은 진짜 너무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잘하다가 안 되면 거기서 버티면서 눌러 앉아 있다가 뭐 밖에다 응원을 구하든지 이래야 되는데 뭐 1시 반 되니까 바로 누구 말 맞다는 이제 배고파서 다 나왔다 그런 것인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철수 명령을 내린다는 것들은 너무 좀 상식밖에 혹시 행동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 그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지금 공수처에 항의하러 지금 간 거거든요. 그래서 좀 더 정신을 좀 더 명확히 똑바로 차리고 하다 해도 좋고 안 되고 좋고 이런 자세로 하면 안 되고 반드시 오늘 해야 된다. 그렇죠. 결국 이거 실패하는 모습을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는 결국은 사법 절차를 통해서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게 있다. 네. 어떤 제왕적인 존재가 존재한다 이런 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고 사법 절차에 있어서는 뭐 대통령이라도 그 사법 절차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사법 절차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 승복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야 된다라는 것들이 바로 민주주의 국가의 가장 상징적인 것들인데 그걸 반드시 회복해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요. 저는요. 이게 뭐가 문제냐면요. 윤석열 씨 개인적으로 뭐 체포를 당하고 안 당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민주주의라는 게 없다라고 하는 걸 보여줬다는 게 난 너무너무 창피하고 너무너무 그게 대한민국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망신에다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우리나라가 무슨 뭐 독재 국가도 아니고 1970년대에 지금 그 상황도 아니고 2024년도에 아무런 문제도 없는데 국회가 자기 편 안 들어준다고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를 못해요. 게다가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사소송법 뭐 이런 거 저런 거 니네 자꾸 그런 온갖 핑계대고 니네 자꾸 위법행위 하지 말아라고까지 써줬는데 그걸 집행을 못해요. 도대체 우리나라 집행을 못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오늘을 법치가 무너진 날 이렇게 기록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창피한 거예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 경호법이라는 말도 안 되는 그렇죠. 그거를 갖다 대면서 경호처장이 절대 물러서지 말라고 지시를 했을 때 그런데
강제 집행을 하러 들어간 사람들이 오히려 제압당하고 강제 제압당하고 그렇죠. 쫓겨난 거예요. 철수 명령이라는 게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었거든요. 사실 후방 지원을 계속 부탁하면서 경력을 이제 경찰력을 동원해서 계속 그 상황을 유지를 하면서 잠시 뭐 이렇게 뭐 대치하는 상황 계속 연결할 수 있을지언정 어떻게 철수하면서 그냥 걸어 내려올 수가 있습니까? 그런 모습을 연출했다는 거는 국민들에게 이거는 법치가 무너진 날로 기록된다 이렇게 맞아요. 보여집니다. 정말 정말 인혁당 부끄럽습니다. 재건이 사건하고 바로 세형 집행했을 때 국제법학자협회에서 사법사상 암흑의 날 이런 표현을 해요. 오늘이 그런 날이죠. 맞아요. 왜냐하면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이 종이값도 못했거든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다른 범죄자들에게 나쁜 선례가 되는 겁니다. 윤석열은 뭔데? 나는 뭐 내가 윤석열만큼 잘못한 거야? 하여튼 그러니까 경호처 직원들이 없으니까 누구나 윤석열처럼 하진 못할 거예요. 그렇죠? 쉽게 잡혀가겠지만 그러나 법을 경시하게 되고 원칙에 대해서 무시하게 되고 또 억하심정을 갖게 되죠. 앙심을 갖게 되고 아니 평생 법조인으로 살았다는 사람이 사법사상 암흑의 날을 만든 정말 있을 수 없는 아주 나쁜 선례를 저는 남겼어요. 사실은 오늘 제가 방송하면서 3시가 되면 다 정리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현행범 체포한다고 들었어요. 박종준이를 그 경호처장을 그래서 그 체포를 사실은 이제 1시 정도에 나는 사실은 이제 할 줄 알고 그게 그 사람을 체포하면서 나머지 여러 가지가 이제 그 무력으로 뭔가 가지고 좀 시끌시끌한 분위기 만들어지지만 어쨌든 2시간 정도 지나면서 3시가 되면은 가서 신병을 확보해서 데리고 와서 정리가 될 것이라고 나는 사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신기가 있다 이러면서 제가 아무 근거도 없이 여러분들한테 3시 되면 정리된다 이런 얘기를 사실은 했어요 오늘 방송에서. 근데 그거를 나는 공수처 이대환 부장검사가 그런 식으로 무력하게 그냥 항복하고 나갈 줄도 몰랐고 공수처장이 그런 식으로 아무것도 못 해보고 그 벌건 대낮에 그렇게 행동할 줄도 사실은 정말 몰랐고 그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 생각했어요. 우리나라가 법치주의 국가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윤석열 씨 보세요.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면서요. 예? 그동안 그 입으로 그렇게 화려하게 해놓은 얘기가 다 어디 갔어요. 저 사람들 지금 보세요. 지금 뭐하러 돌아다니는 거예요. 전쟁에서 싸우다 네. 지고 나온 사람들의 태도가 아니에요. 와, 나는 이제 진짜 우리 점심 먹으러 간다 이런 태도 같아요. 와, 정말 나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었고 상식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저 정도 되면 원래 분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분하고 진짜 막 이래야 되는데 난 창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창피하기도 하고 분하기도 하고. 근데 너무너무 한가롭게 소풍 갔다 온 사람들 같아요.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란 말이죠. 정말 개탄스럽고 국민들만 바보 됐어요 오늘. 대한민국 국민들은 네. 정말 아무 일도 못 하고요. 네, 아무 새벽 4시부터 새벽부터. 나가가지고 봤다니까요. 무슨 짓인지를 모르겠어요. 우리는 왜 이러고 살죠? 그러니까 이 체포영장의 의미 자체가 어떤 기본적으로 물리적인 충돌이 있을 수 불가피하죠. 있다. 네. 네, 그런 상황이 불가피하다라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물리적 충돌이 일어날 수 있어. 저기서 경호처장을 우리가 아니 체포하려고 충돌이 일어나야죠. 그러니까요. 충돌이 왜 일어나지? 그거를 왜 걱정을 해요? 두려워하면서 심지어 계속 이제 공수처가 저렇게 내려와서 국민적인 지탄이 있으니까 몸싸움이 있었다. 몸싸움이 있었고 수적으로 절대 안 됐다라고 하는데 그 밖에 있는 경찰들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그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몸싸움이 있었고 계속 우리가 뚫고 나가기에는 역부족이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 미어지지가 않는 것이 밖에 대기하고 있던 경찰력은 뭡니까? 구경하러 간 겁니까? 차벽을 세우러 간 겁니까? 그거 편개가 되지 않습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